안녕하세요. 빼폭 시리즈 에피소드 3편입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 제기된 의혹과 해명, 그리고 언론 보도의 책임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김병기 의원 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김 의원이 초선 국회의원이던 시절 발생했습니다. 김 의원의 아들은 국정원 정규직 공채에 3차례 응시했고 서류 필기, 면접까지 모두 통과했지만 신원조회 단계에서 반복적으로 탈락했습니다. 하지만 이 결과는 쉽게 납득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김 의원의 아들은 당시 군 기무사령부에서 현역 복무 중이었습니다. 기무사는 극도의 보안을 요구하는 부대이며 신원조회 없이 입대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런 인물이 국정원 신원조회에서 탈락했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또한 논란이 된 통화 역시 맥락이 왜곡되었다는 반론이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김 의원의 배우자가 국정원 간부에게 전화해 탈락 사유를 따졌고 상대가 병력직 전환 시 고려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김 의원 측은 해당 통화는 국정원 기조실장이 먼저 전화를 걸어 배우자분과도 통화하고 싶다고 요청했고 그 요청에 따라 통화가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즉 일방적인 청탁이 아니라 상호 요청에 따른 항의성 대화였다는 설명입니다. 그로부터 수개월 뒤 국정원은 경력직 채용 공고를 냈고 김 의원의 아들은 해당 경로로 입사했습니다. 이 과정에 대해 국정원 감사, 감사원 감사, 외부 사정기관 조사까지 진행됐지만 모두 절차상 문제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오히려 김 의원은 이번 사안에서 더 큰 문제는 국정원 내부 자료와 통화 녹취가 언론에 유출된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외부 반출이 불가능한 보안 자료가 유출되었다면 그 자체가 국기문란이며 수사 대상이라는 입장입니다. 게다가 이 보도가 나온 시점은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를 불과 며칠 앞둔 시기였습니다. 김병기 의원은 채용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고 문제가 있다면 의원직을 걸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의혹 제기자들은 왜 익명에 숨어 있고 왜 국정원 자료가 언론에 흘러나왔는지 기득권 세력이 왜 움직이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사례입니다. 최근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한 기자는 김 후보자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야권과 온라인상에서 1985년 미국 문화원 점거 사건과 관련해 후보자가 미국 입국이 불가능하다거나 반미주의자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 이에 김민석 후보자는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진짜로 이런 질문을 했다면 조금은 저에 대해 조사를 하셨으면 좋았겠습니다. 그는 이어 저는 동년배 중에서도 해외 경험이 빠른 편입니다. 미국에서 다양한 공부를 했고 전임 총리와 같은 학교 하버드 대학교를 다녔습니다. 또 미국 헌법에 관심이 많아 미국 변호사 자격증도 취득했습니다. 저는 미국의 가장 훌륭한 수출품이 헌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형사소송 절차와 헌법 정신은 우리 사회가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익명에 기대어 무책임하게 던진 의혹보다 사실로 답하고 책임있게 해명하는 정치인의 태도.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언론과 정치의 자세일 것입니다. 회폭 시리즈는 사실을 기반으로 사건을 전달합니다.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의 몫입니다. 김병기 의원은 국정원 자료 유출을 더 큰 문제로 지적했고 김민석 후보자는 직접 해명하며 청문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자라면 최소한의 사실 확인과 조사는 해야 합니다. 소문을 근거로 한 질문은 저널리즘이 아니라 익명 댓글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름과 얼굴을 걸고 책임지는 것, 그게 진짜 기자의 자세입니다. 회폭 EP3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